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책을 갖고 왔는데요. 짜잔!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되게 재밌겠죠? 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책인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수출판사에서 그래픽 노블로 펴낸 책이에요. 줄리 다시의 글, 마드모아젤 카롤린 그림, 양혜진 옮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픽 노블을 특히나 더 잘 만들어내는 이수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면 뒤에는 얼핏 보면 27살 마그리트는 여기 나오는 여주 이름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다. 예쁘고 발랄하고 똑똑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도 잘한다. 그런데 좀 별난 구석이 있어 남들 모르게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살아간다. 지치고 질린 마그리트는 드디어 진정한 자신을 증명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펼쳐지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글쓴이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글쓴이 줄리 다시는 사회심리학 박사래요. 아스퍼거 자폐증을 앓고 있다. 아스퍼거 자폐증인데 박사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폐증에 대한 일반의 태도와 그 변화를 연구하고 그 증세의 사회적 재현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마드모아젤 카롤린은 파리를 떠나다. 수영복 입기 전 3kg는 빼야 해. 이 책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되게 자전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래픽 노블 작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자신이 겪었던 세 차례 심각한 우울증을 소재로 추락, 심연 일기. 이 책도 예다 책방에 있는데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추락, 심연 일기를 발표해서 언론 매체와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 질링 블랑이 시나리오를 쓴 관광객의 그림을 바탕으로 임신은 장난이 아니야. 초보자를 위한 결혼 매뉴얼 등을 출간했다. 제목들이 너무 발랄해요. 그리고 이 책을 옮기신 양혜진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대학에서 불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을 요즘엔 더블 전공을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했다. 재밌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출판사에서 외국문학 편집자로 일했으며 화려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좋은 책을 발굴하고 번역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그래픽 노블 아메리카, 소설 소녀는 눈물리로 달린다, 에세이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있다. 이 책은 사실은 2017년에 나온 책이고 그래픽 노블이라는 세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이런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리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어저께 읽고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문장이 있었어? 이렇게 확 들어오는 책인데 왜 계속 내가 정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줄리 다시의 글 작가가 좀 별난 당신에게 하면서 서문격으로 쓴 글도 참 마음에 들고 중간중간 이 마그리트라는 주인공이 남들과는 좀 다른 이런 어떤 이분은 약간 타인과의 관계, 사람들 소리 같은 거에 되게 이제 예민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거나 누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라는 것들을 명명받으면서 어떤 안도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관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약간 더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까? 초민감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어떤 압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이런 톤의 글들이어서 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줄리 다시가 맨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래요.
좀 별난 당신에게 이 책을 읽고 이건 바로 내 얘기야, 혹은 꼭 이렇지는 않아도 점점점 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자신이 사회의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정상이라는 것에 대한 신념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써있어요. 당신은 치료받을 필요도 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되게 근사한 말 있지 않아요? 아, 누군가 뭔가 남들과 달라, 너 병원에 좀 가봐.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너는 왜 이렇게 적응을 해야지, 뭐 고통을 견뎌내야지, 버텨야지, 뭐 이런 뭔가 나를 바꾸게 하는 말들을 늘 우리는 일상이나 뭐 매체를 통해서나 사회적으로 듣게 되는데, 이 말이 주는 그 안정감이랄까, 안도감, 아 그래? 나 꼭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환자 아닌 거야? 나 막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안도감을 이렇게 쫙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당신은 치료받을 필요도 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 오히려 그 감옥 같은 틀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열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부추겨야 합니다. 줄리다시라는 분이, 이 박사님이 그런 역할을 스스로한테 이렇게 부여하고 연구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별난 자신과 화해한다면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숨통을 막고 존중과 관용으로 남들과 공존하는 삶을 부정하는 이 사회적 규범의 족쇄를 깨부술 권리 말입니다. 멋지죠? 당신의 별난 점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당신의 별난 점이야말로 정상이라는 규범으로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카롤 타르디프 브리노 게프너의 서문이라는 글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앞에 적혀 있고, 뒤에는 막 편견은 무지해, 자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폐증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자폐의 역사라든지 프랑스의 나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통계적 사실이라든지, 아스퍼거 증후군은 뭐야? 뭐 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야? 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언어 지체나 지체 장애가 없는 가벼운 자폐의 일종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1944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한스 아스퍼거가 처음 보고했다. 역시 발견자의 이름을 딴 병명인 거죠. 그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200명의 어린이를 관찰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과학 공동체에 곧바로 알려지진 않았다. 1981년에 34개의 새로운 사례를 더해 아스퍼거의 연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 로나 윙, 자신도 자폐아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로나 윈이었다. 이 특수한 형태의 자폐 장애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로나 윈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남녀 성비는 4대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흔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리가 이제는 막 되게 친숙해지려고 하는 ADHD,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수면 장애, 우울, 학습 장애 등 다른 집합적 문제들과 결합돼 나타난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개 이런 부수적인 장애들은 잘 짚어냈지만 정작 아스퍼거 증후군을 간파하지는 못한다. 결국 이런 다양한 예우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게 해서 흔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 라고 하고, 아스퍼거 자폐인 아스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스피로 살아가기, 함축적 의미, 은유적 표현, 사회적 코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아스퍼거인들은, 그러니까 아스피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표현 사전을 만들고 차츰 그 내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들은 중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쟤는 왜 눈치가 없어?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정도가 약간 더 심하면 아마 아스퍼거 증후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든 훗날 직장에서든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뭐 특별한 흥미, 뭐 사회적 상호작용 어려움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도 뒤에 있는데 앞에는 이제 마그리트 여주인공이 쭉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성비로 나타나는 이 증후군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증후군은 아닌데 성비 자체도 이제 4대1 남자가 이렇게 압도적 꽤 많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에게서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발견되거나 내리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이 마그리트라는 여주인공이 남들과 되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남들과 다르면 나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당신은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라는 이제 병명이라고 할까? 어쨌든 진단을 딱 내린 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었어? 아스피였어? 이런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워하는 신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병명을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다른 거 우울증이 심하시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은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진단을 어떤 분이 이제 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의사들도 여성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성은 고통을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 고통을 감추는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사회성이 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은 그것이 고통을 감추는 능력이겠구나. 가면을 잘 씌우는 아프지 않거나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감춰서 꼭 숨겨놔서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또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될 텐데 그 능력을 여성이 특히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인상이 너무 확 와 닿았었고요. 이 이제 마그리트가 자신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연하지. 내가 비정상인 건 지극히 정상이야. 멋지지 않아? 우리가 많은 수많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들, 자연스러움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비정상인 게 정상이잖아. 어떻게 다 똑같아? 어떻게 다 그렇게 똑같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비정상인 건 정상이야. 막 이렇게 막 신나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초민감자들이 읽어보면 혹은 가까이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퀴어 관련한 퀴어는 당신 곁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책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정상 비정상 나와 다르면 뭔가 이상한 뭔가 소외하고 뭐 위험한 인물 같고 아니면 좀 경계해야 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우리 살면서 쭉 받아들이면서 그런가 봐. 알고 나면 서로가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 좀 뭔가 이해의 폭이라든지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수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읽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어서 이런 책들, 이 재미있는 책들을 다 놔두고 지금 왜 이렇게 삼천포에서 엄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책을 소개해드렸어요.